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임영웅 가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 메이커죠. 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읽기에 즐거운 뉴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은데요. 뉴스 검색하다 보면은 새로운 책이 나왔다라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리뷰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 책 소식이 나올 때 참 반가운데요. 최근 들어서 두 권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영웅아리라는 책, 김은주 씨가 쓴 책이고 2023년 10월 10일에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무척 관심이 가는데 키워드가 근데 트로트라고 돼 있네요. 우리 영웅시대가 참 민감해하는 단어인데 근데 아직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읽어보고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임영웅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좀 더 일찍 나왔습니다. 영웅아리보다 더 일찍 나왔어요. 유한준 씨가 썼고 2023년 9월 28일에 출간됐습니다. 이 책을 오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세 권을 리뷰했죠. 첫 번째가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라는 책이었는데 조이 씨가 썼었고요.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은 조성진 씨가 썼습니다. 또 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이 책은 하재근 평론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 임영웅 가수에 대한 책은 나오는 족족 구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제 채널의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임영웅 가수의 팬들이시고요.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임영웅의 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책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임영웅 신드롬이라는 이 책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책 진짜 좀 이상하다. 네, 그렇게 느끼면서 계속 읽었었는데 무엇이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광문각 출판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저자는 유한준 씨입니다. 언론인이었어요.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서 조선일보에서 정년퇴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동문학가, 시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책 특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편집이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글자 크기가 보통 책은 포인트가 9에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11 내지 12 정도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줄간도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 눈이 덜 피곤하더라고요. 노안이 온 사람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볼 때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무척 쉽게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읽는 내내 눈이 덜 피곤하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리고 이 책의 특징 두 번째, 기획 의도가 무척 좋다. 네,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OST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 단어. 이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줄임말인데 OST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뭔지. 또 발라드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걸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박스를 치고 트로트라는 게 뭔지를 좀 길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네, 이 설명을 무척 열심히 합니다. 좀 놀랐던 게 불후의 명곡에 임영웅 가수가 출연했던 적이 있죠. 그 내용을 기술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2011년 6월 4일에 첫 방송이 됐었고 그땐 토요 예능 프로그램인 자유선언 토요일에 2부의 코너로 시작했었다. 네,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영웅 팬들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책을 기획할 때부터 이분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해서 책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밖에 글 시작할 때 QR코드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엔 이런 편집은 자주 이제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새롭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독자 입장에선 이런 QR코드가 책에 실려 있다는 게 되게 반갑죠. 왜냐면 이 기능을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바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척 편하죠. 친절한 편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언론에 소개된 임영웅 관련 내용은 이 책이 다 담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임영웅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슈퍼스타가 되기까지 있었던 일들, 또 끊임없이 나오는 미담들, 네, 볼 때마다 좋죠? 미담 제조기라는 말이 진짜 딱 들어맞죠? 또 임영웅 덕분에 행복하다라는 팬들의 이야기까지 이 책을 보면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정보도 정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의 사이즈는 100, 하의 사이즈는 32, 신발 사이즈는 265이며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는 나이키다.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다. 네, 사실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위키백과 나무 위키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정보를 책 한 권에 모두 다 모아두면 독자 입장에선 진짜 편한 거죠. 특히 팬덤 초심자 입장에선 땡큐죠. 고마운 거예요. 우리 가수에 대한 온갖 정보를 이 책 한 권만 들고 있으면 다 접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진짜 고마운 거죠. 미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이 소개하는 미담은 사실은 대부분 이미 다 소개된 것들이어서 다른 언론 보도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것들이어서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도 팬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죠. 그게 팬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새 책에 담긴 미담, 이미 알고 있는 미담일지라도 새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기분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팬심입니다. 아마 이 책을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도 다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공식 팬카페에 가입을 하신 분이든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든 간에 나는 영웅시대의 일원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 정가가 22,000원이거든요. 이 책값 요즘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22,000원짜리 책을 사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책값 상당히 많이 비싸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책은 인터넷 서점에서 사면 10% 할인되죠. 그래서 19,800원에 샀습니다. 그래도 좀 비싼 느낌이 있죠. 제가 책을 리뷰하면서 책값이 비싸다라고 말을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책 내용에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네,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임영웅 가수가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임영웅은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전기기사의 꿈을 키워나갔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진로 문제로 고민에 잠겼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쳐난 임영웅은 전기기사의 꿈을 접고 가수로 데뷔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이 내용은 이 책의 21페이지에 나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대학을 2번 다녔나? 새로운 정보네. 난 실용음악과만 나온 줄 알았는데 전기공학도 했었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임영웅 가수의 학력과 관련한 언급이 두 차례 더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자신의 꿈인 가수를 위해서 실용음악학원을 다녔고 대학도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10학번으로 들어갔다. 보컬로 유명한 경복대에서도 상위 10%에 들었다. 이 내용은 237페이지에 나옵니다.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학창 시절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그저 평범하다. 송우 초등학교, 가로알 중학교, 동남고등학교, 경복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2년제 보컬 전공으로 졸업했다. 이건 26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기공학을 전공했다라고 말을 했죠. 책의 앞부분에선 그랬습니다. 근데 책의 뒷부분에 가서는 두 차례나 실용음악을 전공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뭐지? 싶은 거죠. 왜 다르지? 내용이? 다른 사람이 있었나? 앞부분은 이 사람이 쓰고 뒷부분은 다른 사람이 있었나? 네, 그런 생각마저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 학교를 2번 다녔다면 그 이야기를 책에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책의 페이지가 316페이지짜리입니다. 짧은 분량의 책이 아니죠. 할 말 다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만약 대학을 2번 다녔다면 이걸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고치지 않은 건 이 책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혹시 다른 정보들도 틀린 거 아닐까? 네, 이런 의구심으로 또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임영웅 가수가 해외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기기의 일부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비행기 기기의 일부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임영웅 가수는 모든 승객이 무사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전하라고 독려했다. 임영웅 가수가 승객들에게 그렇게 독려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대서특필이 됐을 텐데. 근데 검색을 해봐도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책에는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이런 일이 있긴 있었던 걸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 오케이인 거죠. 몰랐던 미담을 새로 하나 알게 된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야, 이것도 혹시 점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라, 이런 일도 있었어? 정말 그래? 하면서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서 검색까지 해보게 된다면 이건 진짜 아닌 거죠. 좋은 기획이었고 팬들도 반길 만한 책인 건 분명한데 이런 오점들이 많이 보여서 참 아쉬운 독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엔 앞서 언급했던 책이죠. 영웅아리.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